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긍정과 다소 이제 이 비관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객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도 이제 그게 드러났습니다만 굉장히 자신감에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어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툭 던진 계엄이 아니고, 뭔가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 없이 일국의 대통령이 뭐 그냥 적극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분명한 노림수가 있었다. 자, 그것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조 속에서 이제 막판 이제 최후의 한 방을 이제 남겨놓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앞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기대를 이제 버릴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끝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지 아닙니까? 자, 대통령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이 결국 계몽령이 되면서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요. 특히나 젊은 10대들까지 지금 나서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감동의 드라마였었죠. 특히 이제 3월 3일 그 10대들 여기 이제 10대들 중에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인데 투표권이 없는 18세가 안 된 그런 어떤 어린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따로 이제 별도의 이제 집회를 했었죠. 그러면서 각자 준비한 말을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이제 시청하신 분들 눈시울이 이제 이렇게 젖은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고, 보고 엉엉 울었다라는 어르신들 많아요. 너무도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특히나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친구들 집회 속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을 그냥 이렇게 지켜주면서, 카메라 화면에는 아이들만 딱 비치도록 했던 것. 이거 엄청나게 이제 아마,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만일에 막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막 섞여버리면은 그 집회 효과가 떨어져요. 10대들끼리만 쫙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게 대박 효과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속에서, 차명진 의원, 전 의원이죠. 재선 의원인데요. 이야기 중에 제가 꼭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글이 있더라고요. 요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관련 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기차 시간이 남아 서점에 들렀다. 한동훈 책이 있었다. 애가 뭔 책을 그리 단숨에 썼나 목차를 봤다. 계엄 전후 이야기가 있길래 그 부분을 읽었다. 목차만 읽은 겁니다. 계엄 다음 날 대통령이 친히 한동훈한테 계엄 배경을 설명했단다. 이자의 후일담이 가관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느니 이 대목은 직접 그 부분을 읽었군요. 부정선거 얘기는 없었다느니 이건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들은 당대표의 전언이 아니다. 피의자 신문 내용을 이리저리 짜맞춰 유죄로 몰아가는 검사의 공소장이었다. 한동훈이 이걸 잘한다 그러죠. 검사 시절에 소위 이제 언론을 향해서 이런 흘림, 이런저런 어떤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을 전담했다라는 그 주장까지 있던데 말이죠. 자,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중진들이었다고 고자질한다. 너는 왜 그놈을 안 막았는데? 이자는 살모사가 맞다. 이놈에겐 부모도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재명보다 위험한 놈이다. 아무튼 그 책 읽다가 인성 버릴까봐 그냥 덮었다. 가짜나 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얘가 휴일을 틈타 고개를 쳐들기에 한마디 했다. 위도훈이는 이거 읽고 한동훈의 삐뚤어진 인간성을 발견하기 바란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동훈 지금 난리 났더군요. 이 지금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영화 지금 뭐 보고, 물론 영화가 우파들이 봐야 될 영화긴 한데 벌써 대선을 지금 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측근 몇 명 지지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옛날처럼 또 이렇게
이 셀카 놀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먹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거대 인파가 만들어지지도 않겠지만 설령 만들어진다 한들 그게 다예요. 그 밖에 소위 말해서 이 확장 효과, 눈덩이 효과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지율에서도 벌써 나왔잖아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사이드 안에서는 4위로 랭크됩니다. 4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추가적인 어떤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뭐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 일각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차명진 의원의 글 하나를 또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탄핵 반대 군중, 적지 않은 국힘당 의원들의 탄핵 기각 청원.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이거 요즘. 이것들 아무리 요란해도 저쪽 밥상에 입맛 다시는 헌법재판관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쇄 요인이 있다. 그런 걸로는 그것들만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을 완전히 이제 뒤흔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뻥튀기 됐지만 탄핵 찬성 군중도 있고 어쨌거나 의리 좋고 숫자도 2배나 되는 좌파 배지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 사례가 위안이 된다. 무엇보다도 여기다가 추가하면요. 언론 보도가 있죠. 언론 보도가 편파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이 이 내용을 낱낱이 알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주요한 언론사들 보도 보고 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효과가 상쇄되는 거지. 우리는 잘 알지만 그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지지율 조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이 뭔가 민주당의 입장이 뭔가 이런 것을 더 많이 고려할 거요.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특별한 대변수가 없는 한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차민희 의원도 알고 있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 사례가 위안이 된다. 그때 대선이다 뭐다 해서 탄핵 판결은 금방 지나간 추억이 됐다. 사실 그랬죠.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한다 해놓고요. 바로 대선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잊혀진 이슈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같은 게 행사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구하려면은 인용, 기각 이런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있죠.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실 결론이 나면 뒤집지를 못합니다. 혁명 외에는 답이 없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 이게 과연 혁명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건 간단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혁명 지도부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혁명 지도부가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명 운운하기 전에 끝을 봐야 되는 거죠. 끝을. 그러자면은 압도적인 뭔가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차명진 의원이 이 글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헌재 재판관들이 진짜 무수하는 공약 포인트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다. 우리 법 연구회가 어떻다 하는 집단 공격이 아니라 집단 공격은 아무리 해도 크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개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라는 인신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신상 털기는 그 효과가 만렙이다. 엄청나게 크다. 신상 털기를 당한 문형배가 공개적으로 휘청거리는 광경을 봐라. 문영배가 그랬잖아요. 이거 TF팀에서 적어준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두 분이나 그랬잖아요. 저도 그거 그대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읽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헌재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문영배도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문영배는요, 그 동기들로부터도 그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 동기 뭐 이런 척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다 그러죠. 이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큰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때문에 말이죠. 이런 걸 누가 했습니까? 누가? 2030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이제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자면, 이기자면은 2030의 가세가 결정적입니다. 지금 그런데 10대, 20대, 30대들이 대통령 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향해서 정말 칼을 뽑았죠. 자, 신상 털기보다 훨씬 치명적인 무기가 있다 그랬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차명진 의원의 이 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사법 족쇄입니다. 그 사법적인 칼날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저들이 그냥 판결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저 고발 같은 게 아마 몇 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영배라든가 이미선이라든가 정계선이라든가 그 밖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정미라든가, 이정미가 아니죠. 또 정정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발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 수사로 돌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힙니다. 자, 수사는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과도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 사법 족쇄는 뒤끝도 맵고 길다. 10년, 20년 후에 관뚜껑 열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옛날 이슈 갖고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특히 법 갖고 장난치던 자들은 거꾸로 처지가 바뀌면 혼비백산한다. 특히 판사나 검사들이 자기가 피의자가 되면 너무도 무서워한대요. 남들을 벌을 주다가 벌 받는 위치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야 정말 비참할 정도로 인간이 졸졸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젯밤 오동훈이가 압수수색 당하는 뉴스 보면서 헌재 친구들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이 오동훈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을 데스크톱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우파는 하루빨리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 비리 혐의, 불법적 재판 진행에 대해 벌떼같이 법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고발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자, 이미선의 의심스러운 주식 투자. 이거는요, 개인이 고발해도 별 의미 없어요. 단체가 해야 됩니다. 단체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런 단체에서 고발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참 필요한 거죠. 예, 많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보다도 더 힘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그 밖에 또 많은 또 우파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해주고 더 효과적이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하면 더 낫습니다. 국민의힘 공당에서 해버리면. 자, 아무튼 이미선의 의심스러운 주식 투자, 문형배의 중립 의무 위반, 행배방 사건 등등, 그리고 문형배 등의 불법적 재판 진행 항목이 10가지도 넘는다.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 행위다. 선관위를 국민 감시에서 벗어나게 한 8대0 판결도 추가해야 한다. 8대0 판결한 내용들이 몇 개 있었죠. 특히 부정선거는 아예 거론도 못하게끔 8대0으로 기각시켰죠. 이런 것들도 전부 고발 대상입니다. 이건 한 놈 한 놈 따로 고발해야 한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을 뭉뚱그리지 말고 따로따로 전부 각계 격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무수한다라는 거죠. 국회는 물론이다. 사형감이다. 이런 거 고발하면 스토커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 수호자 된다. 오동훈이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을 때 이름도 없는 좌빨 개인단체에 고발이 빌미가 되었다. 한 건당 1000명이 고발하면 수사 개시 안 하고 배기겠나? 다행히 지금 검찰이 노선 변경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믿을 수 있는 데는요. 중앙지검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덜 오염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업소할 때가 아니다. 압박하고 공격을 해야 할 때다. 그들에게 자비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공포를 선사하라. 헌재 재판관들에게 그야말로 무섭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를 저들에게 안겨줘야지만이 이번 이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이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트럼프 변수 없이도 이기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왔지만 아직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름 남았는지 한 달 남았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저들은 일찍 끝낸다 그러는데 만약 또 임명을 놓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변론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터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고발 건은 이름 있는 유력한 단체들이 이걸 고발을 각 잡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발하고 나면 그 많은 시간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또 있고 이런저런 피곤한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요. 단체가 해야 됩니다. 단체가. 후원을 받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 후원금을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거지 단순히 집회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 후원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큰 집회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진짜 싸움은 그거예요. 사법부를 이용해야 됩니다. 공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저는 차명진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